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목감기, 몸살감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도 시장이 시작된 만큼 시장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기업과 그 기업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연초가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CES입니다. 이제 CES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CES의 핵심 화두는 여전히 AI입니다. 작년 CES에서는 AI 기술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했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AI 기술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용자 중심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산업 전반으로까지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가정집이 아닌 이러한 선박, 산업 같은 부분이나 혹은 자동차와 같이 규모가 큰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비용을 내고 사용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숙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까지 CES에서 AI가 시장의 화두라고 하면은 AI의 선두인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미래를 제시하게 됩니다. 2018년도 이후에 젠슨항 CEO가 2025년도 CES 기조연설을 맡게 되는데 이번 기조연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으로 AI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젠슨항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AI의 궁극적인 미래를 로봇과 자율주행처럼 실체를 갖춘 물리적 AI라고 강조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챗 GPT와 같은 그러한 생성형 AI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실체를 갖춘 물리적 AI가 2025년도에 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양의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AI에 대한 투자가 워낙 컸고 그에 따른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소개하면서 물리적 AI 산업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합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표출하냐? 바로 그 AI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코스모스 AI 기술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물리적 상황 등을 이해하는 AI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코스모스 AI 기술이 도와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통해서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점을 했는데 그 선점에 대한 규모를 이제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X1 테크놀로지나 어질리티 로보틱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로봇 기업들에서는 이미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유의미한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현재 로봇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이러한 것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엔비디아를 토대로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미 AI 시장의 선두인데 그 시장의 선두가 AI와 접목시켰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개화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 현대, LG 정도가 현재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삼성 로봇입니다. 삼성이 2024년 CES에서 공개했던 AI 볼리를 드디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AI 볼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AI 로봇이죠. 다양한 가전기기를 직접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의 진짜 강점은 우리가 홈TV를 통해서 아이나 반려견을 체크하죠. 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나 반려견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자율주행 기능을 토대로 달려오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든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이 AI 로봇 볼리를 출시할 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형 AI 로봇을 통해서 자율주행, 추론 등의 기능이 더 발전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 해야 될 일들을 AI 로봇 볼리가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로봇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 로봇 손이라던가 혹은 이동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요성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 소형 로봇 볼리가 시장에 널리 전파가 되면은 그에 따른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죠. 그런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후에 오준호 명예교수를 단장에 선임하게 됩니다. 이 오준호 단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동 창립자인과 동시에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 슈브를 탄생시킨 로봇 과학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이 먼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오 단장이 이거 우리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슈브가 탄생을 했고요. 그만큼 로봇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점만 보고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봇 분야에 굉장히 진심인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로봇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우선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만 된다고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와 AI 기반 자율성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족 보행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지형에 따라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두 발로 움직이는 로봇보다는 안정성 있게 발을 바퀴로 바꿔서 결합해서 이동성을 극대화시킬 경우에는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수임세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개발을 현재 삼성 이 미래 로봇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현대차도 계속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10개 그룹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데 이 중 2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로봇 스타트업 테슬로 같은 경우에는 로봇손 DG5F는 휴머노이드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복잡한 손동작 구현에 성공을 했고요. 그 결과 혁신상을 받게 됩니다.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물체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공장 자동화, 솔루션 및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두 기업이 없는 그런 로봇 분야인 만큼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로봇 투자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로봇 투자 그리고 로봇 도입 속도 가속화에 따른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클로본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이미 나왔지만 지금부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비스로봇 연구원 출신이 설립한 서비스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로봇 자동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이 쌓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자체 개발한 핵심 솔루션인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 이기종 로봇 FMS 및 관제 솔루션인 크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로봇 제작 회사에다가 이 기술들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로봇에 대한 고객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안내, 배송, 순찰, 물류 자동화, 제조 자동화 영역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내노라는 기업들 현대차, 현대로보틱스, KT, 롯데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처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CES 이후에도 강력하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모멘텀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